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적 큰 이벤트를 할 때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게 보통입니다. 또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여당이 너무 무능하고 또 거기다 무책임하고 또 한편으로 폭력적이고 무도하기까지 해서 자칫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를 제도적 시스템적인 측면까지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민생을 포함한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정부가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한반도 평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진지하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일부에서 사실상 도발을 유도해서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걱정이 전혀 타당성 없는 억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같은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정말 어렵게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이루어온 민주주의 역시 파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나깨나 아무 때나 여기저기서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거, 이 아마 역사상 없던 일일 겁니다. 민생도, 경제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파괴될 위험에 놓여있고 실제로 엄청난 퇴행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의 의미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쌓아왔던 모든 성과들을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보통 정치적인 큰 이벤트를 할 때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한편으로 폭력적이고 무도하기까지 해서 닥치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나라를 제도적 시스템적인 측면까지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 있어 중요한 측면들은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국민께 제시하고 그 좋은 정책은 미래로 가기 위한 좋은 길이기도 하겠지만 과거로의 퇴행을 막기 위한 좋은 방책일 수도 있다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더 많은 좋은 인물들을 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며 걱정했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게 검찰의 독재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으로 보여집니다. 퇴임 후 자신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후임자도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알박기 해야 할 테니 말이죠. 그 후임자가 아마도 한동훈인 겁니다.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 중에서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일들을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고민이다. 시민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고생하신 청사의 여사님들과 방호관님들께도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들께도 고맙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행운입니다. 한동훈 씨는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답니다. 저는 한동훈 씨가 한 말에 소름이 끼쳤는데요.
그가 그간 보여온 언행과 작태가 과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혼자 개멋있는 척은 다하며 어디서 본 거는 있어 화제가 될 만한 말을 남기고 싶었던 한동훈 씨가 남긴 말인데요. 그는 과연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싶었을까요?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올해 최고의 거짓말을 남기며 또 주랭랑을 쳐버린 현직 법무부 장관. 말이 임식이지 이건 한마디로 무책임의 극치이며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도주국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떠나는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진 인사 참사에 대해 검증 책임자로서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최악의 인사 검증이 의지나 책임감의 부족,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면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집권 여당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직을 떠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대통령의 후임 인사를 기다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공백 사퇴를 초래하며 정치로 몸을 옮겼습니다. 일신의 영달,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촉 때문이었습니까?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정치나 국정의 문외한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의 길이 아니었다는 말로 정치 경험 부재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염치 없습니다. 수사 한 번 하고 전문가처럼 구는 검사들의 오만함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말을 입증하려면 용액관과 검액관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주고 김건희 특검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부터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인 한동훈의 첫걸음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김건희 여사의 호위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예상했던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국힘당은 공식 발표를 한 직후 한 장관은 사의를 밝혔고 이임식까지 마쳤는데요.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꼽혀온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여당의 수장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한 장관은 이임식에서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건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든 말 따로 행동 따로는 한결같았는데요. 오늦게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 한동훈 장관의 짤막한 퇴임사는 사실상 출사표에 가까웠습니다. 동료 시민, 동료 공직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요.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 흉내내기 바빴는데요. 이런 걸 우리는 꼴값이라고 하죠. 그는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떠들어댔는데요. 지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9회 말 투아웃에 투스트라이크라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중언부언해댔는데요. 마치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듯한 생쇼를 벌인 겁니다. 한 장관은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이 공식 발표된 직후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면직안 재가에 이어 이임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대통령 최측근 국무위원 신분에서 여당의 수장으로 정치권에 직행한 겁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닥쳤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기존 당 지도부는 정반대의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자신들이 접수당했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윤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또 한 장관이 중도층과 젊은 세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거라며 정치 경험이 없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할 것으로 정무 감각이 충분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바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게 아니라면 이렇게 두 눈 뜨고 당할 수 있나 싶은데요. 아직도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치검찰의 장기 독재 집권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한 줄평. 저는 뭐 국민의힘은 없어졌고 검사의 힘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라지고 검사의 힘이 등장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구한 어쨌든 영남 엘리트들의 보수 정당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자리를 검사들이 대신하는 정당이 탄생한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 전 장관 양측 모두 담대한 도박에 나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담대한 도박. 예. 도전이라고 해주세요. 아니 도전은 실패하더라도 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담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건 만약에 실패하면 완전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제가 왜 담대한 도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도박은 원래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대한 도전으로 평가받으면 실패해도 뭐 소위 얘기하는 쪽박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담대한 도박이 맞습니다. 담대한 도박에 나섰다. 예, 담대한 도전이 아니라 담대한 도박이다.